한 소녀가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행동하는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연달아 누르지만 문은 닫히지 않고 그녀는 공포에 떨며 복도를 확인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2주 뒤 그녀는 호텔 옥상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2013년 1월 31일 미국 LA 도시의 세실 호텔. 피해자는 엘리사 램, 나이는 21세로 캐나다 유학생이었으며 정신과적 병력을 치료 중이었습니다. 미국 여행 중 세실 호텔에 투숙하였고 여행 중 어머니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1월 31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호텔 직원도 마지막 목격 이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이후 램과 연락이 되지 않자 램의 부모님은 경찰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하였으며 LAPD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LAPD는 먼저 호텔 직원과 이용객들을 탐문 수사하여 램이 호텔 체크아웃 당일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호텔 방을 조사하였으나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투숙일이 지났기에 이미 직원들이 호텔 방을 청소하여 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요. 다만 투숙자가 두고 간 물건을 따로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엘리사 램의 소지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램이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두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실종 수사 중 호텔 CCTV를 확인했고 그중 엘리베이터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며 세계적 논란이 되었는데요. 버튼을 여러 개 두드리듯 연달아 누르며 엘리베이터 문이 10초 이상 닫히지 않았고 또한 복도를 확인하듯 몸을 숨기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손짓하고 이외에도 손가락을 비정상적으로 휘는 기묘한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지요. 당시 세실 호텔은 오래된 싸구려 호텔이라 온갖 범죄가 자주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위치한 지역도 노숙자 집단촌이 있는 LA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라 경찰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도 범죄에 의한 실종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LAPD는 살인강도 부서에 사건을 맡겼으며 그들은 주위 스키드로우 지역을 탐문하는 등 납치 가능성에 집중했지요. 결국 형사들이 엘리사 램의 마지막 모습인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했으며 램이 호텔 로비로 나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자가 어떠한 상태이든 일단 호텔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세실 호텔은 객실만 700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호텔이고 실종자를 찾는 방법은 일일이 뒤져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가용 인원은 형사 14명 뿐이었고 보통 실종된 지 2주가 지나면 실종자의 생존율이 0%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LAPD는 탐지견까지 동원하여 밤을 새면서 대대적인 호텔 내부 탐사에 나섰고 램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일부 동선을 찾아내는 것에 성공했으나 흔적이 끊겨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헬기까지 동원하여 옥상을 조사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2월 19일 호텔 객실에서 물의 수압이 낮고 색깔과 맛이 이상하다는 투숙객의 불만이 제기되었는데요. 호텔 측은 옥상의 물탱크를 조사했는데 탱크 문이 열려 있었고 물탱크 안에서 엘리사 램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미 옥상을 한번 조사했지만 물탱크까지 열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진 이유였지요. 그녀는 발견되었을 때 알몸이었으며 입고 있었던 옷은 다 가라앉아 물탱크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탱크는 약 2.4m로 뚜껑은 무거웠으며 정상적으로는 닫혀있는 구조라고 호텔 직원은 진술하였지요. 물탱크를 오르기 위한 사다리는 관리 직원만 접근 가능한 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어떻게 스스로 물탱크에 들어갔을까요? 수사 초반에는 그녀가 마약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물탱크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세실 호텔 옥상으로 가는 문은 평소 잠긴 채 관리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에는 알람 장치가 있고 옥상으로 가는 통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마약까지 한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고 평소 그녀의 행실과 평판으로도 마약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타살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 만약 범인이
호텔 직원이나 관계자라면 화재 경보기를 피하거나 잠긴 문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호텔 관계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죽일 동기가 없고 수상한 행적이나 혐의를 보인 인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우발적 익사. 시신에서는 구타, 강간, 결박 흔적이 없었으며 약물 검사 시 처방 약물만 검출되었고 항우울제 농도는 정상보다 낮은 수치였으며 약을 제때 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조울증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강한 환각, 망상, 불안, 공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은 많은 미스터리를 남긴 채 사고사 결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엘리사 램의 실종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 CCTV에 찍힌 영상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을 비롯한 세간과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이 상당히 기괴했기 때문이지요. 공개된 CCTV 영상은 실제 배속보다 느린데요. 약 1.3배 재생 속도로 재생해야 좌측 하단 시간 표시의 흐름이 실배속으로 맞춰지며 10여 초부터 50여 초의 공백을 건너뛰고 바로 1분으로 넘어가는 등 영상의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CCTV 영상이 인터넷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생긴 영상 변질인지 경찰이나 호텔 측의 의도적인 영상 편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CCTV 녹화 자체에 있었던 끊김인지는 불명확했으나 이후 당시 담당 수사관이 속도가 느린 것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영상이 잘린 부분은 CCTV에는 카메라로 포착되는 영상의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녹화를 정지하고 영상의 변화가 포착되면 다시 자동으로 녹화를 개시하는 동작 감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지요. 즉 잘린 게 아니라 원본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의 결론을 정신병원 앓던 엘리사가 약 복용을 제때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었고 정신착란 증세 때문에 사람을 피해 물탱크로 숨었다가 익사했다고 밝히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엘리사 램은 과거 정신병 이력은 물론 SNS에 자기 병명들을 나열할 정도로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소지품에서 다양한 향정신성 치료제들이 발견된 상태로 램은 SNS에 자신의 상태를 자주 업데이트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 상태가 악화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엘리사 램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고 다른 환경에 놓이자 약을 점점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실종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는 자신이 앓던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과대망상, 피해망상, 편집증을 유발했고 호텔 내를 배회했을 것이며 세실 호텔과 주위 환경이 매우 안 좋았던 터라 램을 더욱 자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것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램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향했고 이후 건물 외부의 비상계단과 이어진 창문을 열고 탈출하여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향한 후 숨을 곳을 찾다 물탱크에 올라 9kg의 해치를 열고 탱크 속으로 들어가 익사하였으며 시체는 19일 동안 그곳에 잠겨 있었다는 추측입니다. 시체를 발견하고 부검을 진행한 결과 내부와 외부적인 외상이 없고 딱히 특정할 만한 마약성 약물이 발견되지 않아 타살과 마약설은 기각되었습니다. 혈액 내 약물 농도를 확인 결과 필수로 먹어야 할 양극성 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이 비정상적으로 매우 낮았고 소지품으로 발견한 약품들의 처방일자, 필요한 복용량을 비교했을 때 약이 너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아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기이한 면이 있어서 온갖 흥미 위주의 음모론과 비과학적이고 오컬트적인 해석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사건에 대한 실상은 모두 명확하게 설명 가능합니다. 옥상까지의 이동 경로, 물탱크로 들어간 방법. 옥상까지의 이동 경로는 알림 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유일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위치인 비상계단 쪽에 옥상으로 통하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물탱크도 점검과 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출입 용도로 설치된 해치가 있어 충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물탱크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일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물탱크에 올라가고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편집증, 과대망상은 신체적인 능력을 저하시키는 질병이 아니며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들을 모두 치워두고 위험한 환자들을 묶거나 격리합니다. 무거운 물탱크의 뚜껑을 어떻게 열고 닫았나? 물탱크의 뚜껑은 분명 무거운 소재일 텐데 이를 여자의 힘으로 어떻게 열었고 물탱크의 안쪽에서 닫을 수 있냐는 주장이지요. 이 주장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애초부터 물탱크의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지며 뚜껑이 닫혀도 물탱크 안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됩니다. 물탱크 안쪽을 청소하다가 뚜껑이 닫혀버리면 질식사고의 위험이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무거운 소재를 쓰거나 여닫기 힘든 구조로 만들지 않지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해치는 약 9kg의 쇳덩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무게는 젊은 여성이 못 열만한 것도 아니며 상술했지만 해당 정신병의 증상에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히려 평소보다 더한 힘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추가적인 사실은 엘리사 램의 유가족이 세실 호텔에 소송을 걸면서 밝혀졌는데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애초부터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찰이 최초로 시체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발견 후 해치를 닫았다는 점이죠. 사건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원래부터 사실도 아니었고 오보에 의한 잘못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램의 기이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녀의 정신병력에 주목하면 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및 검시관과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동은 편집 증세와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으며 그녀의 행동은 편집 증세가 악화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숨을 장소를 찾던 그녀가 물탱크로 피신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추정은 실제로도 맞아떨어졌는데 엘리사 램은 과거 양극성 장애,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편집증 증상도 있었으며 사고 당시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부검 결과 증세 완화를 위해 복용해야 할 약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감기약인 시누탭과 해열제인 이부프로펜 성분만 검출된 것도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엘리사 램이 복용해야 할 약은 웰부트린과 라믹탈, 세로켈, 이펙사 등이지요. 결정적으로 엘리사 램은 실종 당일 갑자기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호텔에 묵기 시작한 날부터 정신병 증세를 곳곳에서 보인 증거가 여럿 발견되는데요. 엘리사 램의 동생은 램이 평소에 약을 거르는 것을 종종 목격했으며 엘리베이터에서의 이상한 행동도 그녀가 평소 보이는 패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정지하는 듯한 부분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도어 홀드 기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검서에는 강간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시체는 나체로 발견되었나? 당시 물탱크에는 물이 가득 찬 것이 아니었고 실수든 의도든 물탱크 속으로 들어간 엘리사 램은 필사적으로 다시 나오려 했으나 탱크의 높이가 높아 실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엄을 치며 물을 먹어 매우 무거운 옷을 살기 위해 벗어 던진 것이지요. 저체온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당시 물 온도가 꽤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저체온증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뇌는 착란을 일으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체온은 낮아지니 피부에 엄청난 혈액을 보내 급격히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따라서 갑자기 피부가 뜨거워지는데 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옷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제정신도 아닌 램이 물에 빠져 다급하게 허우적대는 상황에서 단순히 저체온증으로 덥다고 느끼거나 옷이 무거워서 속옷까지 깔끔하게 다 벗을 정신이나 여유가 있었겠냐는 반론도 있지요.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땐 습관적으로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듯한 쿠사나기 치요시도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알몸으로 한국 노래를 부르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것처럼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왜 CCTV 타임코드 부분이 알아보기 힘들게 조작되었으며 영상의 속도는 느려진 것인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램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간 등의 민감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웠고, 속도는 사람들이 램의 행동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본인들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호텔 측은 CCTV 영상 원본을 그대로 경찰에게 넘겼다고 증언하였지요. 영상의 타임 코드를 보았을 때 갑자기 사라진 53초의 시간은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아닌가. 일반적인 CCTV는 효율을 위해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녹화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움직임이 없어지자 그 부분이 끊기고 다음 문이 열리는 시간에 다시 녹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그게 원본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음모론들이 타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인터넷 탐정들은 유튜브 등지에서 경찰과 호텔, 심지어 사건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과 부검의까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가장 큰 논점거리는 아무리 정신병을 앓는다지만 저런 식으로 사고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인데, 말도 안 되는 게 양극성 장애를 알아보지도 직접 보지도 그렇다고 정신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인된 지식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주장을 펼치며 정작 전문가가 설명을 하려 하면 조작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한 정신과 의사는 엘리사 램은 전형적인 일형 양극성 장애 환자의 모습을 보인다며 일반인들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무지가 너무 안타깝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선 록 음악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 중 세실 호텔에 방문한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램의 살해자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하필 블랙메탈 신봉자인 덕에 몰아가기도 쉬웠습니다. 본인이 작곡한 모든 곡에 가사를 끼워 맞춰 램을 죽이고 본인을 잡아보라며 도발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질 않나 SNS 계정을 다 털어서 테러하고 신상털이도 서슴지 않아 곧 모든 SNS 계정이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후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사건으로부터 7년이 지난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까지 이 사건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문의 서고입니다.